그렇죠. 2,000원 더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공기부에서 권리 귀속에 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데 그 권리 귀속이라고 공시된 그 몇 글자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집중을 하십니다. 1897년 10월 12일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와 비군정기와 해방 이후로 최소한 세 가지로 시기를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이 혹시 무슨 날인지? 1897년 대한제국 선포일입니다. 그리고 연호를 광무라하고 개혁을 했다 해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광무 1년 1904년 2월 8일 일본의 도발로 시작된 러일 전쟁이 1905년 9월 5일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지요. 자, 이 날짜 중요한 날짜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 이 관계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905년 이날 일본의 승리로 러일 전쟁이 종식되면서 일본이 더 기세등등해지고 강성해지면서 조선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1905년 11월 17일이 을사 보호조약, 조선은 보호국이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이제 열강들은 우리가 다 물리쳤다. 라고 하면서 을사 조약을 맺는데 보호조약인데 우리는 늑약이라고 하지요. 을사 늑약. 어쨌든 을사 조약이 한일 2차 협정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저때 을사 오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1908년 12월 18일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 조선 총독부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조선 토지를 수탈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전부터겠지만 1910년 8년 3월 14일에 이때는 아직 한일 병합이 되기 전이거든요. 이름은 대한제국이라고 했지만 대한제국의 토지 조사국을 설치를 해서 이때 조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한제국이긴 해도 을사조약 이 결과가 5일 뒤에 22일 날 통감부를 설치하겠다고 실제 통감부가 통감 정치를 한 거는 그리고 이토가 초대 통감했다. 1906년 2월 1일부터지만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통감부 여기에서 다 주도를 한 거죠. 그리고 1910년 8월 29일에 22일 날 조약을 한 뒤에 한일 합병 병합 조약을 한 뒤에 29일 날 한일 병합이 됩니다.
경술복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총감부에서 주관하던 모든 게 조선 총독부라고 설치를 하고 총독 정치가 되는데 이때 일본 천황이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하고 대한제국은 멸망을 하고 조선인들은 국적이 자동으로 전날부터 일본 국적이 됩니다. 신혼지역이죠. 8월 29일. 그리고 1910년 10월 1일에 대한제국 명의로 시행하던 조선 토지조사 사업이 조선 총독부 산하 임시토지조사국, 그래서 지금 토지조사국 아까 말씀드린 국가기록원에 지적 아카이브 들어가시면 다 지명, 옛 지명, 현재 지명 하시면 기록이 있는 것들은 다 나와요. 한글은 거의 없지만 99%가 전부 한문인데 한글이 없지요. 일본 50음도는 좀 나와요. 결국은 이때 토지조사국의 모든 토지조사 사업 자체가 조선 총독부 산하 임시토지조사국, 임시토지조사국으로 이관이 돼서 이게 1918년 11월 4일에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죠. 1910년 10월 1일부터 이 사이에 1912년 3월 26일에 조선 총독부 제례로 조선 부동산 등기령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보시고 계신 또 앞으로 보실 등기부에 현재 부동산 등기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인데 어떻게 이때 등기가 됐지? 20년대, 30년대? 이때부터예요. 조선 부동산 등기. 근데 토지조사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라 토지가 제대로 어디가 어디인지 등기할 수 있을 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만 하고 지지분이 나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1914년 5월 1일입니다. 개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1914년 5월 1일부터는 조금 더 활발해지죠. 등기 자체가. 1932년 12월 16일에 아까 등기에서 보셨죠. 조선 신탁 주식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 거의 설립자의 자본은 민씨가 되겠죠. 여기 혹시 민씨 사람 그분 그 집안은 아닐 거예요. 예. 거기에는 자결한 분도 있지만 완전히 친한 친일파도 있었어요. 어쨌든 조선신탁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이 조선신탁 주식회사가 해방 후에는 1945년도에 명칭이 바뀌죠.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그리고 이게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바뀌었다가 한국흥업은행이 됐다가 한일은행, 거기서부터 잘 아시죠. 그리고 99년에 IMF 직후에 구조조정 많이 할 때 한빛은행으로 흡수통합되었다가 우리은행으로 지금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신탁 주식회사의 모든 업무가 지금 우리은행이라 조선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던 그 권리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분들은 전부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우리은행을 피고로 해서 소유권 넘겨 신탁 해지해달라 그런 소송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90년 지난 지금도 100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겠죠. 이런 역사를
아픈 역사도 역사죠. 찬란한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아픈 역사도 역사입니다. 근데 이걸 중고등학교 때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연도 외우시고 그 배경이 어떠냐 지겨우셨을 거예요. 특히 숫자에 약하신 분들.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날 같아요. 근데 이거 다 맞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으면 저걸 하나하나 전 숫자로 외우지 않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을 하시고 또 중개사가 아니시라 할지라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인분들도 최소한 이 주요 흐름 정도는 아시고 토지를 들여다보시는 거고, 그냥 등기 보시면서 48년 9월 11일 나 태어나기 전이네, 한참 전이네, 이렇게만 등기 보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같네. 여기까지가 부동산 권리 관계로 보시는 일제 강점기에서 주요 사건들. 1945년 8월 2일에 45년 8월 6일에 1차로 히로시마의 원폭, 2차가 여기 8월 9일 나가사키. 여기 일본 분들 안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2차 원폭 하면서 여기서 러시아도, 여기서는 패전을 했지만 러시아도 여기 참여하겠다, 개전 여기 참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2차 나가사키 원자 폭탄이 투하되니까 여기서 일본 천황이 나 이제 손 들겠다 하면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천황이 구두로 항복을 선언한 날짜를 광복절로 기념하지만 열강들한테 의미 없는 날이에요. 실제 2차 대전이 사실상 일본의 패전으로 기정사실화된 날, 이 날을 기념합니다. 중요한 날짜예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기에 싣고 다니던 초대형 폭탄이 있습니다. 4.5톤. 상상이 안 되시죠? 그걸 블록버스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작비가 4억 달러 이상 투자됐거나 흥행 수입이 4억 달러 이상 되는 영화를 홍보할 때 블록버스터. 이렇게 영국 공군이 싣고 다니던 4.5톤 초대형 폭탄이 블록버스터였는데 왜 그게 영화계까지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블록버스터를 영화로 접하실 수 있다. 그런 영화 보신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흥행 수익이 4억 달러 이상이거나 제작비가, 흥행 수익은 아니어도 제작비가 4억 달러 이상 수익됩니다. 이날을 기념을 해요. 그리고 1945년, 그래도 우리 역사니까 하나 여기다 넣어주죠. 부동산, 이것도 관련은 있네요. 8월 15일에 광복이라고 하죠. 항복 선언을 했는데 항복 문서는 이때 주인된 게 아니지요. 1945년 8월 28일에 미 육군, 그 조선내, 그래서 제조선 이렇게 나가죠. 제조선 미 육군 사령부 군정청이 설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군 통치의 기반이 되는. 그리고 1945년 9월 7일에 메가더, 그 당시 미육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메가더 총사령관이 포고령 1호로, 자, 위도 경도가 있지요. 위선 가로선, 지구 경선 세로선, 위도로에서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통치한다 라는 걸 선포를 하게 되죠. 9월 7일. 그리고 9월 9일에 미 24군단장 하지 중장이 그를 거느리고 조선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총독부에 가서 항복문들을 그때 받아요. 주인식 그때 있었는데 정말 아픈 거예요.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 거기 참여를 못했다는 거죠. 휴전 때도 그랬어요. 자주 휴가라는 이 부분에서 참 비참할 정도예요. 결국은 이때 이 군정 실시 선포는 이틀 전에 하고 국내 와서 항복문제 조연하면서 발표를 하죠. 미 군정 참여.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대한제국을 광복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권정부 없는 점령을 했다. 무주지로 갔어요. 대한민국. 주인 없는 땅은 우리가 점령을 한 거다. 개념은 그래요. 그리고 1945년 9월 25일에 이 군정법령 제2호로 뭐를 제정을 하냐면요. 패전국 정부의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 명을 내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8월 9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지만 그 제2호는 이날 제정이 되는데 문제가 9월 25일 날 제정을 하면서 8월 9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승전을 한 8월 9일 0시 근데 8월 9일 이후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8월 9일 0시로 해석한 판례가 많아요. 대법원 판례가. 거기서 이후라 하면 8월 9일 0시를 말한다. 그래서 8월 9일 0시 이후에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이전을 하는 건 이 시점부터 무효로 한다라는 얘기죠. 지금 헌법재판소 가서 지금 보셔야 될 내용 저거예요. 근데 거기 그분이 45년인데 그 후에 등기를 해서 무효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셨다면 2억을 투자로 안 했겠지. 경매로. 여기가 법령이 미 군정 법령이에요. 미 군정 법령 제2호. 지금 우리나라도 법률이 1호, 2호, 3호 제정하고 개정할 때마다 법률 번호가 붙고요. 그 법률명을 모르실 때 그 법률 번호라고 아시면 찾기가 쉽습니다. 패전국 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라는 게 이거고요. 1945년 11월 12일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토지 조사 사업이 이관된 이때 조선인들의 사유지로서 이제 8월 29일부터 일본국이 됐으니까 국가에 신고해라. 토지 조사 사업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무상으로 국가로 귀속한다. 그렇게 해놨었거든요. 여기 토지 조사 기간에. 그렇게 국가로 귀속되고 귀속된 거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수를 해서 일본인들이 조선의 재산을 취득하게 된 그 경로가 된 건데 일단 폐망을 했으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재산을
미 군정청에 전부 인수를 하고 개편을 하면서 개명을 한 게 신조선을 거예요. 동척의 후신이 1945년 12월 6일에 이때가 또 중요한 날입니다. 이때는 보전처분처럼 8월 9일 이후에 처분된 거 무효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금지죠. 보전처분인데 이 법령은 미 군정법령 제33호예요. 8월 9일, 45년 8월 9일 이후에 금지되고 그 전에는 일본국 정부 등 모든 재산 이런 것들은 45년 9월 25일부로 이 군정청이 취득하며 소유권은 이 군정청에 있다라는 법을 만들고 공포하고 제정을 하는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법령하고 미군정법령 33.2호 이게 위헌 소송을 하면서 저렇게 해서 국가로 귀속된 거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사정 받았던데 토지 사정부가 또 있거든 이제 그렇게 해서 받은 건데 왜 이때 국가거냐 돌려달라 할 때 소송을 하다가 결국은 이 조항이 위헌이다 이런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까지 가게 되는 주제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정말 합헌으로 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헌법학자들은 이 당시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없었는데 헌법은 48년 7월 17일에 헌법 1호로 제정 공포됐는데 대한민국 헌법도 어떤 시기에 제정된 군정법령이 왜 거기서 우리가 위헌을 논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헌법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고 합니다. 1946년 3월 3일에 이 군정법령 제52호로 신안공사를 창립을 하면서 여기 있던 재산, 동쪽에 있던 모든 재산이 이제 여기서는 인수를 했지만 이제 귀속이 되는 거지. 소유권 인수가 신안공사로 귀속이 되면서 여기를 통해서만 정부 재산들을 거래를 해요. 근데 이 신한공사가 지금의 한국 자산 한국 복면이잖아요. 뿌리가 그렇게 돼요. 조선신탁주식회사는 지금의 우리은행이고요. 1948년 3월 22일에 이 군정에서 중앙 토지 행정처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 소장민들한테 땅 없는 소장민들한테 농지만 저렴하게 방매라고 했습니다. 방매하야 그 조문에 보면 농업을 시켜가 아니라 식자에 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업할 때 이바지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농지를 이 군정청에서 소장민들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주고 1948년 우리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인 1948년 9월 11일 아까 등기부에 보셨던 자, 니들도 이제 정부라는 것들을 그러면서 47년 정도에 48년 이때 7월쯤에 남조선 과도정부령이라는 게 또 있긴 했었어요. 남조선에 있는 조선 남쪽에 있는 남조선에 있는 100여 개 이상의 모든 단체 이런 단체들은 일단은 남조선 과도정부령에 의해서 단체를 인식을 한다라는 이런 법령도 있었고 48년 9월 11일에 대한민국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만나서 1945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이 법령에 의해서 미 군정에 귀속됐던
일본인들의 보호된 재산을 우리가 취득한 걸 여기서 취득을 했잖아요. 이때 취득한 건데 여기서는 그 법령이 조선 내 소재 일본인 재산 취득권에 관한 건인데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법이죠. 그걸 대한민국에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최초 협정이 소위 체결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날이 권위귀속일이에요. 등기부에 1949년 9월 11일. 이만큼은 더 써야 되는데 이 연결에 설명을 되게 그리고 1949년 다른 색깔로 어디 사이에 좀 써드릴게요. 너무 좋겠습니다. 1949년 6월 21일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양받은 농지들은 모든 토지들 중에 농지만 소장민들에게 다시 그 농지 주인들한테 무상으로 대한민국에 취득을 하고 소장민들한테 상환하게끔 그래서 현물로 상환하라 여러 가지 조건가 있죠. 그래서 등기 혹시 농지 관련된 오래된 등기 지금 진목 변경 되기 전에 보시면 등기 원년에 65년, 67년 상환 완료 이런 거 혹시 보셨으면 그것도 판례는 법적 요건 변동으로 가요. 등기를 언제 했던 상환 완료됐으면 그때 소유권 취득한 거죠. 점유 취득 시효 관련된 거 아니면 그런 토지들 취득하실 때도 법적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죠. 권한 없는 사람이, 권리 없는 사람이 부동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이럴 때에서 가져가거든요. 무효되는 사례 많습니다. 이동지표. 그리고 1949년 7월 22일에 이렇게 넘겨받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라는 이런 부분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걸 귀속재산이라 하면서 귀속재산 임시조치법 제정이 되면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귀속재산은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일체 손대지 말라. 불하지 못한다.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전됐다면 그것도 불법이라 돌려놔야 되겠죠. 이런 법령들이. 권리분석 책에 1페이지입니다. 본문 1페이지. 사례가 아니고요. 본문 1페이지에 공식, 비공식 및 진위와 관련해서 하나 다항에 끝에 가시면 귀속재산, 적산 이걸 저기 놓고 갔다 적으로부터 탈취한 거다 이래서 적산이라고도 하죠. 적산 토지, 적산 가옥 많이 예전에 구사하셨는데 이걸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귀속재산. 그 귀속재산 제가 여기 기본 교재에 딱 4글자 그리고 적산 6글자 그것만 읽으셔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전체 흐름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아셔야 그 4글자가 들여다 보이시고 등기부상이 아까 48년 9월 11일 권리기속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어집니다. 여기. 그리고 1949년 12월 19일에 비로소 귀속 재산 처리법 이게 제정되는데 이게 지금도 개정되면서 지금도 유효한 법이에요. 49년도에 대한민국 수립되기 전에 귀속재산 처리법 제정을 했던데 지금도 이 법은 건재합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962년
9월 24일에 아까 신탁, 조선신탁회사의 신탁된 재산 보셨죠? 그런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그 당시에 신탁회사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라 이런 내용들이 62년 9월 24일 제정된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조선신탁 주식회사로 된 걸 저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엄연히 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져가서 폐쇄를 하고 국가라도 법의 위반에 돌려옵니다. 절차를 밟아요. 그리고 1963년 5월 29일에는요. 여기는 지금 귀속재산 처리법이잖아요. 근데 이 제목은 귀속재산의 처리법이에요. 처리에 관한 법률. 원래 모법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법으로 한시법으로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법률. 귀속재산이에요. 의자 안 들어가고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 해서 이게 1964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 법이 이때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964년 12월 31일까지 국가로부터 불화받지 못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그런 토지들은 전부 국가로 귀속된다. 이 법에 의해서 또 국가로 귀속된 걸 왜 거래를 했느냐 돌려놓는 사연들 지금도 분쟁이 이어집니다. 기간이 이때까지예요. 한시적으로. 이때 실효됩니다. 자동으로. 1964년, 3년 10월 28일에는요. 이 귀속재산 처리법과 관련해서 아까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여기는 귀속재산의자가 하나 붙어서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돼요. 그건 뭐냐면 귀속재산 처리법 18조에 보시면 대개 시가대로 감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라 했는데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나 단체들은 좀 저렴하게 감정해서 가져가도 된다. 혜택을 주겠다. 그 법이 귀속재산의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고 이거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자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귀속재산 처리법이고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2004년 9월 23일에 어떤 특별법이 제정되느냐 일제강점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때 뭐라고 했냐면 막연하게 너무도 막연하게 국권 침탈 전후해서 45년 8월 14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그걸 상속받은 것 전부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했어요. 그래서 이걸 2005년 2월 27일에 전부 개정을 하면서 요건을 날짜를 명확히 해서 1904년 2월 8일부터 그러니까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이 법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명이 되면 그건 국가로 귀속하겠다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그 법이 나온 게 2005년 12월 19일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래서 지금도 국가로 귀속이 되는 법, 이런 재산들.
이게 1904년 2월 8일. 그 토지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에 의해서 시행되던 이 시기에 사유지로서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일본국 재산이 되고 동양 적식 주식회사를 거쳐서 일본인들에게 건너가는 경로가 되고요. 등기는 이때부터,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날짜죠. 1945년 8월 9일 0시부터 조선, 일본 사람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한 건 무효로 한다. 근데 그 거래했던 것, 이게 경매로 나온 걸 2016년에 2억을 넘게 투자를 해서 낙찰받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7년 동안, 거기서 3년. 이렇게 했다. 결국은 너는 국가 땅을 받았구나. 개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그게 아니다. 전부 이런 절차에 의해서는 국가로 귀속될 거를 받았구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한 줄 암기하기든가 암기는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국가에 무지로 대응하지 말라자. 헌법재판소가 한 얘기예요. 어떤 제도나 교육은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위한 것이지 태양적 불균형까지 모두 처리할 줄 알아. 헌법의 천부인권 말은 좋다. 그러나 국가가 그걸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실질적으로는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만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을 할 테니 조금씩 올라와. 그러면 우리가 그때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 그 취지. 무지로 대응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중요한 시점은 법이 제정되고 또 밑에 법이 제정되고 권리 규정이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다시 선고를 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이 전반적인 게 흐름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해가 되셔야 경기를 보시던 필리를 보시던 내가 이 권리를 온전히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않을 것인지 그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까 2시간까지만 해도 또 와야 되겠다 싶은데 그건 아니고 그건 잘 안 하고 저기 교수님 그러면 예. 1910년 이전에 개인 소유로 가졌던 것부터 이제 소유가 인정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1948년 9월 11일 이후 아니 여기요 기준이 45년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이때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국이었으니까 일본인 명의로 된 게 많아요. 그런데 상시개명을 해서 일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아직도 1946년 10월 23일에 미 군정 법령 122호로 조선 성명 복구령을 내렸어요. 근데도 성명 복구 안 되고 지금도 등기 보시면요. 덕천가강은 아니지만 뭐 네 글자로 많이 나와요. 그분들은 원래 조선 사람이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여기 일본국으로 됐다 동양적식 주식회사를 거쳐서 순수한 일본인 명의로 된 거는 미군정 귀속이에요. 그랬다 국가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8월 9일 전에 일본인한테 취득한 거는 괜찮아요. 거래로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일본 사람 명의로 된 걸 8월 9일 후에 취득을 했다. 무효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낙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소유 관점에서 보면 1910년대에 이제 그 사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1900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시개명을 해서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지금 받아올 수 있어요, 전부. 그래서 48년 9월 11일부터는 그 이승만 정권 때 이게 그대로 이어져 오니까 미 군정에 귀속됐던 거를 받아온 거니까 국가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관점이 아니라 개인이 이제 개인이 수요를 본격적으로 하는 보시려면 것은 이전 거 토지 사정부 이때 국가하고 6.25 때 소멸된 네. 토지대장 등기부가 많으니까 네. 개인이 집안에서 가구로 소지하고 있는 것들을 서류는 있어요, 집집마다. 예, 예. 그걸 내밀거든요. 네. 임시 토지 조사국에서 만든 것도 지금 없는 장부들이 많은데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거하고 합리적으로 맞다 싶으면 인정을 해줘요. 그러고 그건 이제 이제 지적 복구라고 해서. 농지 개혁법에 의해서 예. 이승만 정권 때 그 저기 뭐야 이렇게 이제 상환. 상환을 해서 예, 분배받은 소유한 농지. 토지. 예. 그거는 이제 개인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961년 5월 5일부터 2년 동안 63년 5월 4일까지요. 법률제 613호로 대한민국 법률로 613호로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그래서 특조법이 처음 나온 게 그거예요. 소유권 이전. 분배농지. 이게 상환했으면서도 소유권 이전을 안 해가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줘도. 그런데 그 시기를 놓치고 그리고 나중에 분배농지 이외의 다른 농지는요. 이게 64년 9월 17일에 특조법을 또 만들어요. 일반 농지. 그건 법률제 1657호로 만들어서 일반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해서 이게 분배농지와 일반 농지가 같이 실효되는 건 196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등기해라. 그리고 그때도 등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69년 6월 21일에 이제 명칭이 바뀌죠.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2111호로 제정을 해서 2년 안에 안 해요. 그러다가 그 전에는 분배농지다, 일반 농지다, 임야다 구분을 다 했는데 1978년 3월 1일부터는요. 분배농지, 임야, 가옥 이런 거 필요 없이 부동산이라 총칭을 하면서 처음 나온 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죠. 이게 가끔 보시면 제가 법률 지금 번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밤새 암기했다라고 이걸 해드리는 게 아니라 등기부 보시다 보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이라 해놓고 원인란이 공란이면서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법률제 3094호에 의하여 그게 바로 특조법이라 그걸 찾아가셔야 돼서 그게 보증인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잘못된 거 다 돌려놔야 되니까 실제 그런 사례 기본 교재할 때 또 말씀드릴 텐데 그거 다 돌려놔야 돼요. 특조법 때 이전부터 위조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법률제 3094호가 부동산이라 처음 칭하게 된 78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었어요. 그때는 81년 2월 28일까지 하다가 이걸 조금 그때까지도 안 된 게 많다 보니까 좀 개정을 해서 82년 4월 3일에 법률을 개정을 합니다. 3652호로. 그리고 84년 12월 말까지 하다가 2차로 부동산이라는 명의로 두 번째 된 게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말까지 된 특조법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이게 법률제 4502호. 토지 등기 보시다 보면 법률제 4502호에 의하여 3094호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613호에 의하여 거슬러 올라가시요.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말까지 2년 시행되던 법률이 또 7500호라고 해서 등기가 되죠. 최근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시행되는 게 16913호. 조만간에 이것도 많이 보시겠죠. 법률제 16913호에 의하여 이전됐다. 특조법으로 이전됐구나. 더 불안해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제대로 됐을까. 왜냐하면 보증인들이 40년대, 50년대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80년생이. 그러니까 이렇다면 도장 찍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등기된 거라 원소유자의
후손들이 그 증거 가지고 나타나면 전부 서류 위조합니다. 돌려놔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런 특조법에 의해서 법률 번호, 등기 원인란에 매매 증여 상속 이게 아니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등기 원인란은 공란이면서 법률제 몇 호에 의하여 이게 다 특조법이에요. 613호냐, 16575냐, 2111호냐. 물론 중간에 개정되면서 조건이 바뀌면서 법률 번호는 좀 바뀌지만 주요 법률 번호가 그거거든요. 그 특조법은 지금까지 7번 있었습니다. 61년부터. 부동산으로만 4번, 임야로 1번, 분배농지로 1번, 일반 농지로 1번. 그리고 저 농지개혁법, 49년 6월 21일에 제정을 한 농지개혁법, 또 66년 9월 16일에 제정을 한 지력증진법, 64년 3월 13일에 제정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73년 1월 1일에 시행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7년 10월 1일에 시행한 농지임대차 관리법. 이 5개 법률이 통합돼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제정이 돼서 시행된 게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입니다. 그래서 73년 1월 1일 전에, 그러니까 73년 2월 28일 말일까지 농지에 있던 공작물들, 그때는 농지 전용 허가 이런 게 없었을 때라, 그래서 지금 거래를 하실 때 경매든 뭐든 그 이전에 있던 공작물이면 어떤 거든 어떤 농지든 농지증이 필요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73년 1월 1일 전에 농지에 건물을 짓던 공작물을 했다, 다른 걸로 사용을 했다. 그때는 농지, 지금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지만 그때는 농지 소유권 이전 허가라는 제도였었어요. 그래서 73년 그런 농지들에 있었던 거는 그 취득하실 때 그거 철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농지들이 경매 나올 때는 농지증이 연재가 된다는 얘기가 가끔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런 근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드린 말씀 1시간이 한 30분 하고 이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이 됐어요. 이런 내용들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해를 하셔서 등기를 보실 때 훨씬 쉬우실 테고, 이제 뭐를 찾아야 되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이 아마 카페에 저장이 될 것 같아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세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시에 뵙습니다.